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한 특징은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인데요. 에코프로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2%까지 주가가 장중에 올랐고 지금은 18%인데요.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5대1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액면 금액 500원을 100원짜리로 5대1로 액면 분할하겠다. 일단은 그러면 60만 원, 50만 원 주가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요. 가격 부담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사실 이 내용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모멘텀인데요. 관련한 것들이 얼마나 반영됐을까, 또 연휴를 앞두고 연휴 전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빠르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안 밀리고 오늘도 오르고 강합니다. 그 부분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걸까요? 일단 지난번 발언에서 네. 금리 인하는 3월 중으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크로하게 우리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금리나 관련돼서는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계가 약간 늦어질 뿐이지 이제 어느 순간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시장 참여자들의 그 지금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에서는 매크로한 것을 훼손할 만한 그런 이슈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또 전쟁이 국지전이 터진다든지 급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기조대로 움직일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의 온도차가 너무나 틀리죠.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들의 어떤 AI 반도체라든지 AI 산업 내에서의 어떤 성장을 가지고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 지금 나가고 있고 쉬고 또 가고를 계속 반복해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시장의 수급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쪽 섹터가 밀리고 또 다 그 이슈가 되는 섹터로 옮겨 다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저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여서 IT 쪽 조정받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관련된 2차 전지주들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또 시들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저는 똑같은 기조로 말씀드립니다.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자.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도 성장의 단을 이 3, 4년까지 열고 갈 수 있는 산업군에서 왜냐면 이런 잔파도는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제가 잔파도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30-40%씩 조정받으니까 잔파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파도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섹터군에서 저는 여전히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저밸류 주식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거기서 핵심적인 진짜 찐수혜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포트에 한편에 이제 채워 넣는다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 대비했을 때 포트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PBR이라는 그 이슈로 올라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사실 가치주 성격이죠. 그죠? 가치가 있는데 매우 소외되었던 것이 올라오는 힘맞추기 일정이고 그렇다 보면 성장주는 한쪽에서 가고 또 좀 시소 게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저 PBR주,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금융 쪽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원래 2월 달 안에 발표를 하고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핵심은 아닌 거죠, 요거는 내용이. 근데 이미 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주주가치 존중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흐름에서 이제 정부가 어저께 체질 개선 프로그램 얘기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투자자 접근성 제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분에서는 이 주주 가치 존중,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액주주 권익도 보호하고, 가장 마지막 그 하단에 보시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세부 사항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근데 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고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그 뭐 대형 은행이라든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들, 그 주요 기업들이 뭐 자사주를 그동안에 들고 있던 거를 막 5%씩 막 소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 성향 올리겠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 공시 하루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공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의 공시가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기업들을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 시작되면서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성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장주들은 AI 반도체 단에 있는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인데 그쪽 종목이 이제 좀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향후에는 그런 수급 제한적인 부분이 해소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쪽 섹터를 계속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도 뭐 이렇게 시세를 막 해치면서까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수급 하에서 또 다른 섹터로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의 안정성이 저는 계속 향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이슈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일본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한 4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체질에 대한 개선이 됐고 자신감을 표출한 건데,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일본이 그동안에 한 10년 이상을 이 제로금리 정책을 펴왔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런 언급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사실 일본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이 수급적인 요인도 발생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적으로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기업도 지금 계속 호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만약에 일본이 뭐 상반기에 정말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단행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지금 특히 이제 홍콩으로 갈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홍콩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기업들의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탈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 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뭐 설이 이제 바로 눈앞인데, 그 이후의 장세는 저는 분명한 옥석 가리기 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얘기되는 이런 저PBR 주들 중에서 단순히 지금 무늬만 저PBR이라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실제로 저PBR 주이기도 하고 ROE가 높고, 그리고 ROE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흐름이 좋은 주식들.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그 시장의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이유가 옥석 가리기 좀 시작됐죠. 맞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된 어떤 뭐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도 그동안에는 어떤 뭐 분위기상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면 이번에 반등해서 나오는 종목들은 진짜 찐 수혜주들이 여기서 이제 반등 시에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든 밸류 종목 준비하셨는데 그 전에 전략을 약간 좀 가다듬어 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큰 글로벌 트렌드인 AI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쪽에 큰 중심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닐 거고 플러스 기업 밸류업의 이제 가치주를 봐야 되는 흐름이 왔잖아요.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전체 포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플러스 오늘 밸류 관심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포트를 늘려봐야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빠져버려 항상 그 비슷한 수준의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5대5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저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말 해당되는 찐수혜 주주를 말씀드릴 기회가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작년부터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실 또 이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오른 만큼 악재 없고 많이 빠진 만큼 호재 없다고.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쪽은 미국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여전히 주도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히든 밸류, 저희가 그 얘기를 알고 히든 밸류라는 얘기 진즉부터 쓰고 있습니다. 히든 밸류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우스입니다. 네. 네. 반도체. 네,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이 반등이 좀 나오면 역시 주도주, 진짜 찐 수혜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제우스가 주로 하는 그 장비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이제 세정 장비 쪽. 세정 장비. 맞습니다. 그 웨이퍼 단이라든지 이런 뭐 패키징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미세한 어떤 잔여물들을 날려버리는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외에는 로봇 쪽도 한 지금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이제 한 70% 정도가 세정 장비인데 특히나 뭐 기존에 근데 사실은 이런 세정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정 장비. 왜냐면은 특히 이제 AVP라고 하죠.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지금 뭐 TSMC에서도 만들고 있고 우리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도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인데 이 제우스의 세정 장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HBM3E가 되게 되면은 적층 구조가 12층으로 가지 않습니까? 12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적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적층된 그 디램들을 붙이기 위해서 붙이는 본딩 장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필수적인 핵심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만드는 독점적인 지휘력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맞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주들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한미반도체는 꿈쩍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뭐 1, 2월 장비들 좋았을 때 한미반도체 또 간 건 없지만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조정받을 때 빠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가장 큰 이유가 그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프리미엄이 계속 대두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장비 투자가 올해에서 내년 정도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도 계속 있거든요. 왜냐면은 3E 다음에는 그 적층을 이 향후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은 12단까지가 최고 어떤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인데 그 이후에는 16단, 20단까지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계속 그 적층을 계속 올라가야 되고 본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적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거기서 본딩을 하면서 나오는 미세물들이라든지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제우스의 이제 세정 장비인 거고요. 지금 거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세정 장비 매출의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세정 장비 쪽에서 나오고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매출액, 올해 한 1,000억 이상을 예상하는데 매출액이 한 20% 정도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형 장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성장성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왜냐하면 추후에는 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HBM을 만들지 뭐 제대로 된 HBM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업체에서 이제 이 세정 장비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우스는 왜냐면은 본딩 역시 중요하지만 본딩 이후에
그 적층에서 올라간 그 미세한 틈에서 그 찌꺼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왜냐면 아주 미세한 잔여물이라도 적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열에 의해서 그 HBM이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기존의 세정 장비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 내에서의 어떤 세정 장비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좀 시장을 넓혀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수급 이슈가 좀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화면 혹시 준비된 화면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무상증자를 올해 이제 1월에 이제 단행을 했고요. 이제 내일 지금 무상증자 상장이 내일 나옵니다. 그 추가 주식 수가 한 2천만 주 정도가 나오고, 물론 뭐 이것이 뭐 시장의 전체 물량은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내일 2월 8일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 이 물량이 나올 때를 어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이고, 참고로 보면은 HPSP도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한 이후에 무상증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어느 정도 무상증자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역시도 내일 만약에 무상증자 물량이 나온 이후에 이후 흐름을 보셨을 때 그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좀 매집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올해는 좀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뭐 아시겠지만 수급으로 보면 증자한다 이 소식 나오면 주가 빵 텄다가 이후로 이제 쭉 또 조정받죠. 왜냐하면 새로 물량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신주가 상장될 때 부담을 갖는데 좋은 기업들은 그럴 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주가는 18,000원 정도 지금 수준이네요. 네, 주가 맞습니다. 판단 중.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뭐 전고점 부근인 2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를 잡고, 내일 이제 무상증자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기업 얘기를 우리가 몇 주 못하고 전체적인 시황 점검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또 기업 제우스라는 기업은 이름이 특이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로 좀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